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의 마지막 개념에 해당하는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앞서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에 비하면 내용이 매우 쉬우니까 이번 시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도 될 것 같아. 자, 가장 먼저 이제 식을 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원리로 받아들이면 돼. 말하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수의 세계에서 나눗셈을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 287을 3으로 한번 나눠볼까? 이때 몫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얼마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계산 빠른 학생들은 이 정도 뭐 암산도 되지 않아? 가로셈으로 39, 27, 35, 15. 그러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2지. 계산이 느리다면 이런 방법을 썼지. 이렇게 287 3으로 나눴을 때 여기 얼마가 와야 돼? 9가 와야 되겠지. 39, 27. 그러면 얘는 빼면 없어지고 얘 빼면 10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나머지를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이 9는 그냥 9가 아니라 10의 자리 9. 10의 자리 9잖아. 그러니까 이 7에서 여기 0이 있다 생각하고 7에서 0을 뺀 7도 써줘야지.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지? 지금 나머지가 17인데 그러면 얘를 또 나머지라고 해서도 안 되지. 왜? 나누는 값이 3이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 되지. 3, 5, 15가 되나? 그럼 2가 되겠지. 이때 이 2를 사람들은 나머지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95를 몫이라고 해. 이게 왜 다 아는 걸 설명하셨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렵게 처음서부터 식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수의 나눗셈을 가지고 받아들이라고. 그럼 이해하기가 한결 편하니까. 자, 이번에는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나누기 x 플러스 2라고 가로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세로셈으로 x 플러스 2라고 할게. 그럼 아까 여기서 왜 여기가 9가 왔지? 2를 3으로 못 나누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나눌 때 기준이 바로 뭐야? 가장 큰 놈을 보는 거야. 얘는 최고 자릿수가 되겠지. 근데 얘는 식의 세계에서는 최고 자릿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최고 차항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최고 차항과 이놈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의 최고하고 이 식의 최고 마치 짱끼리 맞붙는 거야. 그러면 x하고 3x제곱, 즉 x가 3x제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3x가 필요하겠지? 그렇잖아. 이렇게 곱하면 3x제곱이 되니까. 즉 이렇게 전개한다는 느낌으로 밑에다 써주면 돼. 자, 그럼 전개하니까 3x제곱 플러스 여기가 6x가 되겠네.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가 2x가 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얘를 나머지라고 하면 되는데 안 돼. 왜?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2, 즉 1차식이니까 얘는 1차식이 되면 안 되는 거지. 1차식보다 작아야지. 즉 상수항이 올 때까지 나눠야 되니까. 또 최고차만 보는 거야. 그럼 x가 2x가 되려면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전개하니까 2x. 여기서 조심해야 되지. 얘까지 내려 써야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흔히 실수를 많이 한다고. 이게 뭐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 그러니까 이 점을 주의하라고. 그러면 2x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니까 뭐야? 3이야.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지. 얘는 몫이고. 다만 식의 세계에서는 얘를 한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자로
이 나머지를 영어로 리메인더라고 그래. 리메인더의 첫 글자를 따서 R이라고 하고, 몫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쿼션트라고 그래. 그래서 쿼션트의 첫 글자를 따서 Q라고 얘기해. 근데 얘는 X에 관한 식이지? 얘는 상수니까 그냥 R이라고 썼지만, 얘는 X에 관한 식이니까, 이때는 X에 관한 식이다 라는 의미로 괄호에 X를 붙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해하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얘는 나누는 식이고 얘는 나누어짐을 당하는 식이잖아. 이 이름이 좀 길잖아. 이름이 좀 기니까 얘들처럼 얘들처럼 얘도 몫이라고 딱 정해졌고 얘도 나머지라고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얘들도 우리끼리 이름을 붙이자고. 얘는 나누는 식이잖아. 나누는 식을 뭐라고도 하느냐? 제식이라고도 해. 그럼 얘는 나누는 수니까 제수라고 하겠지. 그리고 얘는 나누어짐을 당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피제식이라고도 해. 사실 구교육과정에서 옛날 구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자로 표현한다고. 이때 나눗셈을 제산이라고 그래. 제산.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조립제법에서 이 제자의 의미가 뭐겠어, 그러면? 나누는 거지, 나누는 거. 네,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이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나누는 방법이야. 예, 근데 우리가 직접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방법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립제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 때 조립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럼 조립을 하려면 일단 분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조립제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가냐면 얘를 분해해. 분해한다는 얘기가 3 곱하기 x 두 번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자하고 개수를 분해해가지고 개수만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럼 3이 오고 8이 오고 그 다음 뭐가 와? 7이 오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의 나눗셈에서 세로셈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근데 얘는 쟤를 뒤집은 느낌으로 니은자를 해. 니은자.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외우가 아니야. 누군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하려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이 방법을 찾아낸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는 거니까 우리가 규칙을 배우려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갖지 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써주냐면 2를 써주는 게 아니라 쌤 조립제법은 개수만 따오는 거라면서요. 그래. 근데 얘는 제식은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요? 이게 아니야. 규칙이야.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 쓰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여기를 좀 비워놨잖아, 공간을. 그 이유가 곱해진 숫자를 여기다 써. 그러니까 곱해서 올라가. 다시 곱해서 올라가. 다시 곱해서 올라가. 그 다음에 우리 수의 나눗셈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뺐지. 근데 이 기호는 마치 얘를 뒤집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좀 더 낫잖아요. 더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니까 얼마야? 2야.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돼야 돼? 곱해서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내려올 때는 더한다. 더하니까 얼마야? 3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척 혼돈이 될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이런 나눗셈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잖아. 근데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봐봐. 이렇게 세로셈 할 때 아마 어떤 뭐 교과서가 됐던 참고서가 됐던 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숙제 내줘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많이 했을걸? 그게 우리 몸에 배어진 거야. 그러니까 조립제법도 누가 얼마나 많이 처음에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수를 줄이면서 빨리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조립제법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도 수를 나눗셈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은 이렇게 니은자로 구분선을 그어. 그 이유는 이제부터 얘를
나머지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너는 나머지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몫이 되겠지, 얘가 몫. 근데 쌤, 아까 몫은 3x 플러스 2인데 얘는 왜 32예요? 32가 아니지. 지금 우리가 개수만 따온 거잖아. 그럼 얘가 아까 2차항이었고 얘가 1차니까 2차를 1차로 나누면 얘가 1차가 됐겠지? 얘가 1차야. 그럼 얘는 자동으로 뭐가 돼? 상수가 돼. 이게 뭐가 돼? 몫이 되는 거지. 근데 실전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상수니까 상수.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차식이 되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푸는 걸 조립제법이라고. 그런데 무엇이든 편한 만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조립제법을 쓸 때에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진짜로 주의해야 되는 주의해야 돼. 이 조립제법은 첫 번째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식이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어. 쌤, 그럼 제식이 2차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직접 나눠야 되겠지, 이때는. 그래서 얘는 1차식일 때만 쓰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은 2차, 1차 상수, 즉 비어있는 차수가 없었잖아. 근데 간혹 출제자들이 비어있는 차수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라고 해봐. 그럼 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를 빠뜨리고 3하고 7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거야. 왜? 얘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야? 0x였다는 얘기지. 그러니 x의 개수는 0이었으니까 그걸 0으로 채워줘야 돼. 즉, 이 말은 특정 차수가 없을 때는 그 자리를 뭘로 채운다? 0으로 채운다. 이해가지? 다시 얘기하지만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연습장에다가 직접 몇 개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 문제로 가봅시다. 자, 얘로 나눈 몫을 얘래. 그러니까 얘는 나눠짐을 당하니까 우리 아까 한 용어대로 한다면 뭐야? 피제식이 되겠지? 피제식. 그 다음에 얘는 나누는 식이니까 제식이 될 거야. 근데 제식이 1차식이 아니지. 제식이 1차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직접. 자, 직접 나눕니다. 그러면 3차, 2차, 1차, 0차니까 순서대로 그냥 쓸게.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쌤이 얘도 곧바로 보고 쓰면 될 걸 왜 3차, 2차, 1차, 0차 빠진 것이 있는 거 왜 봤을까? 얘도 조립제법과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차수는 차수가 없을 때는 걔를 떨어뜨리고 하는 게 좋아. 우리가 세로셈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줄을 맞춰서 계산이 용이하도록 하는 거잖아.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 직접 이런 건 부딪히게 될 거야. 제식을 여기다 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자, 최고차원만 보는 거야. x제곱이 4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4x가 와야 되겠네. 자, 전개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야.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얘 지워지고 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얘 2차식이네. 얘도 2차식이야. 그럼 더 가야 되겠지. 얘만 보라고 그랬어. 플러스 2가 와야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 qx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여기서 멈추면 되지. 왜? 이게 qx니까. 그런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1의 의미가 개수의 총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답은 4와 2만 보니까 얼마야? 6이라고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끝까지 가자고. 자, 전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얘가 없어지고 얘는 x 그 다음에 빼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뭐야? 나머지가 되는 거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얘도 r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나머지가 x에 관한 식이니까 이럴 때는 rx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 가죠? 얘를 나머지라고 해도 되잖아. 왜? 채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 이하가 오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주어졌네. 근데 어찌됐든 얘가 바로 피제식이잖아. 응? 얘를 다항식 QX로, QX가 이제, 원래는 QX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몫이지만 얘로 나눈 거니까 얘가 뭐가 돼? 제식이 되는 거야. 근데 제식이 또 1차식이 아니네. 그러니까 직접 나눠야 되겠어요. 그럼 QX를 이 px 플러스 4x를 직접 구해서 여기다 넣읍시다. 왜? px가 얘잖아. 그럼 거기다 4x만 더하면 되니까 간다. 그러면 3x 세제곱에다가 2창이 없으니까 비워놓으라고. 여기다 1창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근데 1창이 4x에다가 x를 더하니까 1창이 5x가 되겠지. 상수는 1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제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최고차항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3x가 오면 되고 전개하니까 3x 세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 보세요. 여기 비워놓지 않았다면 얘하고 얘가 줄이 맞을 거 아니야. 그래도 계산은 가능하겠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할 때에도 비어있는 차수는 비워놓는 게 좋아. 조립제법은 0을 채우고 직접 나눌 때는 비워놓는다. 그러면 얘도 마저 하면은 플러스 3x가 될 거야.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맨 왼쪽은 날라가고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2x 얘도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 얘 2차식 2차식 한 번 더 가야 돼. 그럼 플러스 3이 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하니까 5x 빼면은 얼마입니까? 8이죠? 플러스 8이 되겠지. 근데 출제자가 지금 나머지가 이게 나머지인데 이게 나머지잖아. rx인데 이 나머지가 5x 플러스 a라고 했으니 a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이런 건 그냥 째리면 답 나와야 돼. 그냥 바로 이 조립집 보면 열심히 연습했다면 첫 번째니까 그대로 내려온 거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2 합해서 내려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곱해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고 합해서 내려오니까 얘가 3이 되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6이고 합해서 내려오니까 얘가 1이 되잖아. 그럼 3개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얘 마이너스 1이다 하니까 마3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새롭게 배울 내용은 나눗셈의 관계식과 몫의 변형인데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뭐 나눗셈의 관계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겠지만 이게 바탕이 돼서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우고 문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항등식을 공부하게 될 텐데 항등식을 세울 때도 그 기본 배경 지식은 나눗셈의 관계식이야. 사실 나눗셈의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공부하면서 실생활 활용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과 X개가 있었다. 5명한테 2개씩 나눠주고 놨더니 나한테 3개가 남았다. 나한테 처음 가지고 있었던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형태의 실생활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다고. 그럼 이럴 때 뭐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계산이 느린 학생들은 나눗셈의 관계식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이제 숫자 작은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7을 갖다가 2로 나눴어. 그러면 2, 3은 6, 나머지가 1이잖아. 이걸 식으로 쓸 수 있다니까. 이 식을 우리가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7이라는 놈은 2하고 3을 곱한 다음에 더했지? 다시 곱하고 더했지? 다시 곱하고 더했지? 즉 우변이 2 곱하기 3에다가 2를 더했다는 거지. 얘를 이제부터 우리는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떤 공식이라는 건 특정 숫자들을 문자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것이 공식이 되는 거잖아. 얘를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근데 이 피제식을 내가
A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제수를 B라고 놓을 거야. 몫은 우리가 앞에서 Q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B의 배수가 오겠지. 둘이 곱해서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뺀 것을 우리가 R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만들면 이 식을 뭐라고 한다?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A는 곱하고 더하라고 그랬잖아. BQ 플러스 R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식이라는 얘기지. A는 BQ 플러스 R. 다시 A는 BQ 플러스 R. 근데 쌤은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실전에서 쓰임새가 좋도록 나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금 몫은 어땠어? 곱해졌지. 지금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뭐 해졌어? 더해졌지. 나머지는 더한다. 다시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다시 뭐라고?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한 번 더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것을 우리는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다항식 뭐로 나누었을 때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일단은 A는 BQ 플러스 R, 즉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는 형태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좋아. 물론 이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학생들은 굳이 뭐 이렇게 식 세울 거 없이 곧바로 답을 풀 수 있다면 푸는 것도 괜찮겠지.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서도 지금 몫의 변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겠지만 이 변형의 수준을 출제자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개념 건너뛰고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 자, 갑니다. 쌤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자, 1번 식에서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을 뭘로 나눌 거냐면 x-3으로 나눠볼 거야.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에서는 이 피제식은 똑같아.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을 똑같이 나눌 건데 이번에는 제식을 좀 바꿔볼게. 제식을 2x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 자, 이 두 나눗셈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몫의 변형을 이해해야 돼. 집중해야 돼. 자, 그러면 1번식에서 제식이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3차, 2차, 1차, 0차 빠뜨린 게 없으니까 개수만 따올게. 2, 마이너스 9, 7, 7. 니은자 긋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3. 그대로 내렸으니까 2. 곱해서 올라가니까 6. 합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합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합하면 1. 나머지 구분선 긋고 이제부터 얘가 뭐야? R이지. 나머지 그 다음에 너가 누구야? 몫이 되겠지. 즉 몫을 좀 더 자세히 쓰면 상수 1차, 2차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다음 2번식 한번 볼까? 2번식도 제식이 1차식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쓰면 될 텐데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이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이 될 테고 요 안에 들어갈 이 개수는 어차피 피제식은 1번과 2번식이 같으니 2번을 조립제법으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이놈 때문에 몫의 변형이 등장하는 거야.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보세요. 초집중해야 돼. 자, 1번의 결과를 쌤이 나눗셈의 관계식 이용해서 쓰면은
이게 피제식이니까 좌변에다가 자, 좌변에다가 피제식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을 쓰고 우변에 이제 제식 곱하기 제식에다가 목숨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니까 제식이 뭐야? x-3이지 목숨 곱하고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는 더하니까 나머지가 1이잖아. 이게 1번식을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지. 다음 2번식도 한번 해볼까? 2번식은 어차피 피제식이 똑같으니까 는이라고 바로 갈게. 그리고 제식이 2x-6이니까 2x-6 그 다음에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쌤이 직접 쓰지 않고 얘 밑줄 그은 이유가 뭘까? 얘를 직접 쓰면 얘는 틀린 식이 되는 거야. 왜? 여기 만약에 2x제곱이 왔다면 얘를 전개했을 경우에 그잖아. 전개한 결과가 좌변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 2x제곱하고 2x하고 전개하면 뭐가 돼? 4x제곱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2번식을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는 1번의 식, 즉 얘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놨지? qx라고 놨지. 얘를 나머지라고 놨지. 이 1번의 qx와 r을 이용해서 이 밑줄 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채워 넣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잘 봐야 돼. 여기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x-3이 2x-6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은 여기다 2를 곱해주면 얘가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런데 없던 지금 이 식을 이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없던 2를 곱했으니 원식과 달라졌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약분되니까 없어지잖아. 그리고 얘를 그대로 쓸게. 그럼 여기가 여기를 그대로 쓰기보다 그냥 qx라고 쓸게. 이게 밑줄 친 부분이 qx니까 여기가 qx 이렇게. 그 다음에 이 1도 그냥 나머지라고 쓸게. 그럼 얘들아 얘를 이 식에서 이 앞에 있는 놈을 전개해봐. 얘를 전개하면 얘하고 똑같잖아. 즉 이 식과 이 식이 이제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놈을 2x-6으로 나눴을 때 몫이 누가 되는 거야? 몫이 얘가 되는 거지.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제식이 1차식이 아닐 때 다시 제식이 1차식이 아닐 때 다시 제식이 1차식이 아닐 때 다시 꼭 알아놔야 돼. 제식이 1차식이 아닐 때의 몫은 제식이 1차식일 때의 몫에다가 x의 개수로 지금 나눴잖아. 그러니까 x의 개수로 뭐한다? 나눈다. 하지만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했잖아. 나머지는 그대로 왔잖아.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뭐야? r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때는 x의 개수가 1일 때와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여기도 3이 들어가고 여기도 똑같이 3이 들어가잖아. 이해가지? 그러면 얘를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 식은 바로 뭐야? 이 피제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얘기지. 근데 출제자가 이놈을 2x-6으로 나눴을 때, 즉 제식이 1차식이 아닐 때의 몫을 물어보면 qx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유는 곱하면 4x제곱,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이와 같이 제식이 1차식이 아닐 때는 제식이 1차식일 때의 몫에다가 x의 개수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 그 말이 이 말인 거야. 제식이 ax 플러스 b 꼴이면, 즉 x의 개수가 1이 아닌 꼴이면 몫을 x의 개수로 나눈다. 다시 제식이 x의 개수가 1차식이 아닌 꼴이면 몫을 x의 개수로 나눈다.
꼭 기억해둬야 돼. 학교 내신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개념이야. 자, 그럼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항식 얘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이렇대. 그러니까 앞에서 나눗셈의 관계식을 설명하면서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자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단순하게 나눗셈의 관계식을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외워서 a니까 p제식이 되겠네 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a로 나눴으니까 이 a가 바로 뭐가 돼? b에 해당이 되는 제식이야, 제식. 이게 몫이야. 그리고 얘가 p제식이고. 그러니까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a로 나눴잖아. 그리고 몫을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나머지는 더하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될 거 아니야. 이때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a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방 센스가 이제 발휘가 돼야 돼. 얘를 이항을 먼저 하는 게 식이 깔끔하지 않겠어? 즉 이항하면 식이 좌변 이렇게 되겠지. x 4제곱 2창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7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8x 10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는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a를 구하고자 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2x 구하고자 할 때 x를 구하고자 하면 양변을 2로 나눴듯이 a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없어질 테고, 즉 여기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올 거 아니야. 즉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얘로 나눈 거지. 이게 p제식이고 이게 제식이 되는 거지. 아 그렇잖아. 우리가 6을 갖다가 3으로 나누라면 이게 6을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p제수 얘가 제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지. 근데 제식이 1차식이 아니니까 눈물을 머금고 직접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자, 4차, 3차가 빠졌네. 2차, 1차 상수 갑니다. x 4제곱 빠졌으니까 비워놓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 제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최고창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x제곱 전개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날라가고 조심해야 되겠네. x 4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5 최고창 얘 봐야지. x 세제곱이네. 세제곱. x제곱이 x세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x가 되겠죠. 전개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윗식에서 아래식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5 얘 2차식 한 번 더 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5가 오겠네.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5 윗식과 아래식은 똑같으니까 0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얘가 지금 나누어 떨어진 거지. 이때 다항식 A가 바로 뭐야? 몫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6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졌을 때 이 2가 바로 뭐야? 몫이니까. 이게 바로 A라는 소리죠. 이게 A.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쌤이 또 하나 이제 하나의 수학적 센스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문제는 선다형이잖아. 보기가 있는 문제잖아. 보기가 있는 문제. 보기가 있는 문제는 이렇게 직접 나눌 필요가 없어. 만약 이런 시험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면. 왜? 틀렸다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게 좋으냐? 그 힌트는 다름 아닌 보기에 있는 거야. 예컨대 얘가 선다형이니까 문제에 이렇게 보기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정답이 보기 어딘가에 들어있겠지, 이렇게. 자, 2번이 만약에 정답이었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A가 바로 뭐야? 보기의 내용이잖아. 그럼 결국은 분자는 대각선의 곱하고 같으니까 이 분모에 있는 이놈과 이 보기에 있는 놈들을 곱했을 때 분자가 되면 되잖아. 어때? 상황 이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번거롭게 직접 나누느라 시간 뺏길 필요가 없지. 더욱이 얘는 지금 직접 나누는 과정이 꽤 길잖아.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못해도 한 1분 넘게 세이브 될 것 같은데, 더더구나 우리는 다항식의 곱셈을 통해서 특정 항의 개수는 필요한 항만 계산한다는 사실을 이미 배운 바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어? 예컨대 지금 얘하고 보기 있는 거하고 곱해서 분자가 되면 되는 거야. 자, 답을 가지고 하면은 뭐 또 짜맞춘다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보기에 잘못된 게 하나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1번부터 가야 되겠지. 1번부터 가보는 거야. x 4제곱 있네. 그 다음에 이창의 개수가 뭐가 나와야 돼?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 그럼 해보는 거야. 이창의 개수 얘를 갖고 해보는 거지. 얘는 누구하고 만나야 돼? 상수하고 만나야 되니까 1이지. 그 다음에 1차는 1차하고 만나야 되니까 플러스 1이지. 상수는 2차하고 만나야 되니까 플러스 3이지. 마 3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탈락.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면 이제 답 있는 게 걸릴 거 아니야. 쌤,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기에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비슷한 게 여기 있다고. 여기 보기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더 빠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뭐에 대한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거라고. 그 이유는 이 앞에 문제들은 보면은 나누었다, 몫이다, 나머지다 이런 등등의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단서가 문제 안에 들어있다고. 근데 얘는 그런 말이 없잖아. 물론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런 건 차수 낮추기를 이용하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 단원을 공부하고 있고 실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을 보면은 이 문제가 다항식의 나눗셈 코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일단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 또 쌤이 수학 공부하면서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결국 최종 마무리는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수학이 이해하는 과목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 나눗셈의 관계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이 식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얘를 내가 한번 A로 놔볼까? 즉 얘를 피제식으로 놔고 얘를 한번 B로 놔볼까? 그러면 B가 0이라며 B가 0이면 Q가 뭐가 되든 간에 얘가 날아갈 테니까 A는 결국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군. 그러면 이 A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결국 답이 된다는 얘기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 나누는 식 제식이 1차식이 아니니까 직접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자, x 4제곱 4차 3차 2차가 없으니까 2차는 비워 써야 되겠지. x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을 제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최고차항 기준으로 가니까 x제곱 전개하면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빼면은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 3이 오면 되겠죠. 그럼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 되네. 빼니까 4.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다? r을 구하라고 했다. 최종적인 답은 뭐다? 4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도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얘는 첫 번째 방법,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쌤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수학에서 많이 쓰여지는 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차수 낮추기를 이용한 방법. 자, 뒤에 이제 저 뒤에 항등식에서 또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차수 낮추기를 이용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봐봐. 얘는 이제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조건을 보면은 얘가 몇 차야? 2차, 1차 상수. 얘 2차식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3차보다는 2차가 편하고 2차보다는 1차가 편하다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2차 방정식, 중3 때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결국은 인수분해라는 걸 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그래 공식에 넣는 거지. 여기서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는 2차식을 1차식의 곱골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잖아. 2차식을 1차식 두 개의 곱골로 바꾸면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얘가 0, 얘가 0이니까 결국 1차 방정식을 두 번 풀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국 우리 인간의 두뇌는 2차보다는 1차가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너를 1차식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해요? 자, 갑니다. 자, x제곱은 얘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수학은 대가리가 음수인 건 싫어하니까 1부터 쓰겠습니다. x제곱 얘하고 같잖아.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쓸게.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x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런데 x제곱이 얘니까 1-2x의 제곱이 될 것이고 x세제곱은 x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1-2x가 되고 그 다음에 7x는 어차피 우리가 예쁜 1차잖아. 그러니까 7x 플러스 1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갑니다. 이제 전개하면 여기서 2차씩 나오고 여기서 2차씩 나오네. 그럼 여기서 2차식이 4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1차식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있네. 그럼 얘를 먼저 할게. 여기 x에다가 7x 하니까 현재까지 8x. 그 다음에 2짠짠 하니까 마이너스 4x. 둘을 정리하니까 플러스 4x가 되겠죠. 플러스 4x. 그 다음에 상수 봅니다. 여기 1 나오고 여기 1 나오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리고는 상수가 없지. 그랬더니 얘 2로 묶고 싶지 않아? 2로 묶어버리면 2배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여기 잘 보세요. 이 값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x제곱 플러스 2x의 값을 알 수 있잖아. 왜? 얘가 이항하면 1이니까. 아, 너가 1이구나.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 2의 2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4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차수 낮추기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잖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시계 세계에서도 높은 차수보다는 낮은 차수의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지. 알겠죠?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째르면 답 나와야지. 아, 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여기서 1로 갔을 때 몫은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였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네. 1차식을 x의 개수가 1이 아닌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야. 그러니까 그 역과정으로 가면 되지. 따라서 얘는 몫이 뭐가 되겠어?
얘 몫이 qx니까 x개수로 나눈다를 거꾸로 하면 x개수를 뭐한다? 곱한다. x개수가 뭐야? a지. 그러니까 a를 곱하면 되지.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뭐가 돼? r이 되지. 답이 이거야. 아, 그렇잖아. 우리가 들어갈 때 여닫이문에서 문을 당기고 들어갔다면 나갈 때는 문을 밀고 나가야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이런 좀 센스가 없다라는 사람은 아니 뭐 직접 풀어야죠. 직접 푼다는 얘기가 뭐야? 식을 세워서 푼다는 거지. 자, 갑니다. 얘는 식을 세우는 방법. 자, 그럼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니까 여기까지 식을 세우면 px는 제식이 ax 플러스 b이고 몫이 qx 나머지는 더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px니까 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식이 x 플러스 a분의 b야. 이때 몫과 나머지를 이놈과 이놈을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로 끄집어내야 되겠지. 어? 얘를 a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a분의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정개하면 얘하고 똑같으니까 나머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어땠어? 아까는 a를 곱한 다음에 없던 a를 곱했으니까 a로 나눠줬다고. 근데 얘는 없던 a를 곱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a를 앞으로 끄집어낸 것밖에 없으니까 a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이제 뭐야? 100% 같은 식이죠? 이 식과 이 식은 100% 같은 식이 되어야지. 같은 식이. 그렇잖아. 이게 이퀄이니까 얘하고 얘는 이미 같으니까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잖아.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식을 세울 때는. 아까하고 역과정인 거지. 그럼 결국은 보세요. 여기 x 플러스 a분의 b 있잖아. 여기도. 이게 제식이 돼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가 몫이 돼야 되니 몫은 바로 이 둘이 몫이 되는 거지. 즉 a 곱하기 qx가 몫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잖아. 따라서 답이 너가 몫이 되고 너가 나머지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쌤 얘기는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 째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도 제법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잘 집중해서 듣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가지고 쌤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럼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으니까 x-1 제식 몫은 뭐라고 그랬어? qx. 나머지는 뭐한다? 더한다. 근데 지금까지 앞에 문제들은 p제식이 똑같았다고. 보세요. p제식 여기도 px 여기도 px. 근데 난데없이 이제 p제식이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얘부터 구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즉 x 곱하기 fx 플러스 5를 직접 구해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fx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5를 더하라는 소리지?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x를 곱하면 여기다 x를 곱하니까 x 곱하기 x-1 곱하기 qx가 되고 여기다 x를 곱하면 rx입니다. 물론 xr이라고 써도 돼요.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현재까지 x를 곱했어. 거기다 더하기 뭐를 해라? 5를 해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 rx 있잖아. rx. 이 rx와 이 rx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얘를 읽을 때 r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라고 읽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걸로는 얘도 rx고 얘도 rx인데 얘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앞에 있는 r은 상수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한다면 얘는 2x가 되겠지. 따라서 앞에 있는 rx는 무조건 1차식이야. 무조건 1차식.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무조건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지. 그런데 이 RX는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지. 뭐에 따라서? P제식과 제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서로 얘가 1차식이 된다 할지라도 얘와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2x라고 한다면 얘도 1차식 되잖아. 그러면 같잖아, 둘은. 그런데 2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이 상수가 달라져도 얘는 1차식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얘는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니까 반드시 0,0을 지나는 직선이 될 텐데 얘는 0,0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상수에 따라서 y절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본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얘를 제식이 뭐야? x-1이야. 제식 x-, 제식 x-1이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몫이 돼야 돼. 얘가 몫이 돼야 돼.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어.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나머지야. 얘가 나머지. 근데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 왜? 제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지. 나머지는 반드시 뭐야 돼? 상수이어야만이 되지. 제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여야 된다. 그런데 얘가 뭐야? 1차식이잖아.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2x니까 2x 플러스 5 1차식이 돼버렸잖아. 따라서 얘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 선생님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얘를 x로 묶어주면요. x 묶어줬으니까 얘는 x-1 곱하기 qx가 되고 여기는 r이 되니까 5는 빠져나오면 선생님 얘가 바로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요. 땡 틀렸죠. 왜? 제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x-1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제식이 x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걸 이제 이름하여 일단 1 저지르고 뒤처리 하자는 얘기. 갑니다. 제식이 x-1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1을 저지르세요. 그러면 얘는 문제될 게 없잖아. x-1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쓰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쓰면은 x 곱하기 qx가 되겠지. 그러면 얘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문제는 얘는 x-1이 없다고. 이때 너를 일단 1을 저지르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x-를 갖고 있잖아. 근데 문제가 바로 뭐야? 이렇게 하면 rx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r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r 뒤처리를 해주면 이 식과 이 식은 100% 같을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너를 보지 말고 너를 봐. 그럼 x-1이 빠져나왔으니 남는 게 뭐야? 플러스 r이 되겠죠? 이해가지? 그럼 남는 게 지금 얘야. 이제 얘하고 얘가 뒤에 오면 되잖아. 이렇게. 이때 얘는 상수잖아, r은. 그러면 제식이 1차식이 됐고 얘가 뭐가 돼? 새로운 몫이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너가 누가 돼? 새로운 나머지가 될 터이니 최종적인 몫과 나머지는 답이 구해졌잖아. 몫은 얘가 될 터이고 나머지는 얘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어때요? 어렵죠? 얘는 꼭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 내신에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꼭 복습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